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초기 대처만 잘했더라면, 정부 공개만 신속했더라면 이렇게 대란으로 번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4차 감염자가 나온 상태고 전국으로 이제 퍼져버린 상태에서 3차 유행이 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정말 이제 수그러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빠뜨리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일본 14번 확진 환자를 발견한 삼성병원이 정보를 숨긴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는데 네. 또다시 삼성병원 측에 이 대응을 맡겨놓는 바람에 응급 이송요원 137번 환자가 새롭게 발견되고 삼성병원 의사인 138번 환자는 확진 전까지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했다는 사실이 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민간 병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는 신종 감염병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이 무용지물입니다. 네. 신속한 발견과 철저한 격리와 차단이 최선인데 이 원칙을 또다시 지키지 않아서 사태 해결을 낙관할 수 없는 네. 상황이 계속 놓이게 되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메르스 초기에는요, 이 정부가 우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치사율은 높지만 중동의 경우에 치사율은 40%는 높지만 전염성은 약하다. 2차 감염, 3차 감염으로 갈수록 이게 약화된다.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걸린다. 또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걸려도 가벼운 독감 정도로 거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르스 사태가 이제 한 달 반 이상 지나면서 이 정부가 초기에 설명했던 이른바 메르스 통설, 이거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는 김 의원께서 먼저. 예. 일단 메르스가 2012년 네. 사우디에서 발견됐고 이게 WHO에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뜨려진 것이죠. 그 대응 TF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매뉴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네.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한테 정보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병원도 이게 일반 폐렴인지 메르스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방치 상태에서 이게 응급실에서 감염을 커져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그 전염병에서 공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상태로 번져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자가 메르스에 취약하다든가 또 새로운 변종이 생겼다라고 저는 과학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네. 정부의 안일하고 무지한 대응이 엄청난 사태를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코러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태를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킨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신종 전염병은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그 정보를 입수한 정부가 네. 의료인, 그다음에 정부 관련된 부처, 또 이런 그 검역소, 일반 국민들, 또 여행객 이 사람들한테 그 신종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번에 빠진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질병관리통제센터 CDC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르스는 현대의학이 잘 모르니까 좀 더 겸손하게 안전하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예,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까? 예. 예. 근데 물론 미국도 CDC도 WHO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방역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네. 외부로부터 유입한 메르스 환자를 신속하게 예. 찾아내서 격리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중동과 굉장히 많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병원을 통째로 진출시키는 사업을 하고 또 네. 대통령께서 중동으로 청년들한테 가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무사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참 이게 따져보면 감염병 방역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 보건의료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미국과 유럽의 감염병 대응과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이 이번에 극명하게 차이가 난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과거에 2003년에 사스나 2009년에 신종플루는
국가가 정부가 주도가 돼서 민관과 국민들이 협조를 얻어서 잘 방어한 모범 사례입니다. 예. 그런데 그 모범 국가이고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게 메르스 한 방에 이렇게 허망하게 왜 무너졌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사실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에볼라가 미국, 아프리카에서 대유행할 때 미국 내 확진 환자가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했던 단 한 명의 의사였던 때에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서 아프리카에 파견된 전문가들과 국내 강요들을 모아서 에볼라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아하, 예. 근데 우리나라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18명이 넘는 그 시점까지도 대통령이 이 관련된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수석 비서관의 언급 한마디 하는데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 네. 근데 그거를 반복하는 거죠.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문재인 대표랑 오송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그 감염 전문가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병본부장한테.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장관한테 보고하냐? 보고한다 합니다. 청와대에다도 보고하냐? 보고한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지시받은 게 없답니다. 그래요. 심각한 거죠. 지시 없이 보고만 하면 뭐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정부가 스스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예.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틀어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며칠이 일주일, 이주일 동안에 한마디도 말도 않고 네. 괴담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대응을 한 것이 예. 이 메르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스나 신종플루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 메르스의 예.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이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런 엄청난 사태를 그 초기에요. 실제 진료 임상하는 그 의사들하고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시냐면 답답하다는 거였어요. 아니, 이 폐렴기를 보이는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어느 병원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를 물론 문진을 통해서 물어봐서 알 수는 있지만 이분이 100% 정직하게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정보 기록이라도 공개가 어렵다면 공지라도 시켜달라. 근데 그것조차 보건당국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막 답답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왜 보건당국이 끝까지 정보 공개와 공유를 안 했는지 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 때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 당시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 신속한 정보 공개가 감염병 확산에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다 정평이 나 있거든요. 예.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에 치료 병원 명단을 공개했고 WHO에서는 홍콩 당국의 정직한 정보 공개가 감염 확산을 막았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정부가 그거를 안 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도 미스터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일본 확진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감염시키고 난 다음에 삼성병원 응급실에 들어와서 20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14번 환자는 27일 마찬가지로 평택 성모병원을 거쳐서 27일 날 삼성병원 응급실에 와서 29일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즉 1번 환자와 14번 환자, 이 대유행을 만든 두 환자가 다 삼성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병원에서 1번 환자 확진 받았다는 사실만 공개했어도 평택 사태, 제2의 삼성병원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왜 공개 안 했느냐? 예. 삼성병원 측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지, 정부가 가려준 건지, 그거를 저희는 따져서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삼성이라서 공개가 안 그렇게 됐을 하니까 가능성이 삼성이라서 공개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삼성은 아주 최고의 우리나라의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니까 여기서 잘 대응했을 것이라고 낙관했던지 이것만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메르스는 진작 막았고 우리는 평온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반드시 이거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얘기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삼성병원에 와서 국회에서 좀 진술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국회에 그 삼성 감염내과 과장입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할 때 뭐 정부가 뚫린 거지 삼성이 뚫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그 답변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왜 그런 답변들이 이렇게 버젓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큰 문제가 없이 그냥 현장에서 지나가 버리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뭐 이런 예. 문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감염병은 민간 의료기관이 막는다는 것은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와 정부가 네. 주도가 돼서 전 국민적인 대응으로 막아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을 얻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삼성병원 측에서 우리가 억울하다. 이건 국가가 뚫린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거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네. 얘기한 것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훈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모든 감염병은 국가가 주도해서 막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러려고 하면 공공의료 체계가 튼튼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메르스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동네 의원을 가는데 그 동네 의원의 의사 선생님은 메르스를 잘 몰라요. 또 이 환자가 찾아오면 병원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의심될 때 어디로 해야 되느냐? 가까운 보건소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건소를 1차 감염 진료센터로 개방을 했습니다. 1층을 네. 다 비우고 모든 의심 환자들 우리가 와라. 네. 그래서 거기서 신속하게 판정해서 국가 격리 병동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감염을 시키고 하는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즉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일원화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국가가 통제하고 끌어가는 게 필요하고 예.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예. 삼성병이라는 국내 최고의 병원에게 메르스 대항을 맡긴 거죠. 그것도 삼성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서 스스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2,9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또 빠뜨려서 네. 또 다른 또 사태를 낳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사태의 경우는 첫 번째 국가감염병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두 번째 공공의료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세 번째 민간의 협력을 구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정리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보건복지부로 돼 있는데 되게 복지 전문가가 그 장관, 차관 이렇게 가고 있어서 보건 쪽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해야 될 그 최고 리더십의 보건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태를 이렇게 키운 원인 중에 하나다. 차제에 그래서 아예 이 보건 쪽을 따로 독립부처로 좀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한 반 정도는 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아주 단선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예. 이번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정부를 구성할 때 저희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시켜라. 그리고 보건과 복지에 복수 차관제를 두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 요구는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복지가 강조되고 보건이 경시된 게 아니라 보건도 복지도 다 망했다는 것이죠. 문용표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잘 수습하라고 하는 구원투수로 경제학자가 연금학자가 임명된 순간 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보건정책은 사실은 컨트롤 타워를 갖지 못한 상태에 진행된 겁니다. 이 과거에 정치인 출신 장관들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유시민이든 네. 또는 뭐 손학규, 뭐 김근태 전제 있었는데 이분들이 보건 분야 전문가에 잘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모든 상황을 보고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조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부 장관이 따로 있으면 이 사태를 막았을 거다. 네. 저희는 그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기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 그 보건 쪽에 그 차관을 복수 차관으로 저희는 그건 하는 것은 좀 지금이라도 바로 했으면 필요하다.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이시죠? 이
뭐 우리나라의 병원 문화로 이해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치 국민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스나 신종플루 때 똑같은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마치 그 병원 문화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요. 예. 그 저희는 현재 문제가 되는 응급실, 그다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의료 쇼핑, 또 그 간병인을 가족 간병이 하는 거, 또 병문안 가는 거, 이게 다 문제가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 네.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족에 간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심지어 베트남 같은 나라도 병원 간호사가 다 간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게 네. 미풍양수처럼 해왔지만 그건 절대 허용돼서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 대선 때 저희 그 새정치 쪽에서는 간병인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 네. 즉 병원 간호사회에서 모든 게 간병되는 그걸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3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제도를 개선하면 그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또 예. 마찬가지로 왜 삼성병원 응급실로 다 몰렸냐. 삼성병원이 최고의 병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응급실 문화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감염의 온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의료 체계에서 1차, 2차, 3차가 제대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에도 이런 우수한 병원을 둔다고 하면 굳이 먼 환자가 삼성병원까지 와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제도를 거쳐서 해결하는 게 근본적 해결 방안이지 네, 네. 그냥 문화를 바꿔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과 환자와 가족들이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잘못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 분명하게 지적해야죠. 그렇죠. 예. 어제 저희가 전라북도 순창 네. 그 마을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라북도 순창군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정부는 현재 그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경계 단계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 순창군은 그 환자가 발생한 그 마을 전체를 봉쇄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감염병의 확산의 방지는 중앙 정부가 주도되지만 지자체의 참여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경쟁하거나 갈등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서 지자체가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정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심야에 기자회견하면서 정보를 공개하라 요구한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였고 그거를 또 정부가 뭐 약간 무슨 뭔 좀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 이렇게 오해한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부가 의료진과 지자체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했으면,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안 알려줬어도 그랬으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네. 정부와 지자체 협조는 그렇군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아예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감염 예방관리법에 그거를 좀 명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신속하게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라. 그렇게 해야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대응을 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우리 문정님 의원이 발의하신 거하고 저희 비슷한데요. 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 공개와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또는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라는 게 하나 넣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하라는 그런 걸 알겠습니다. 포함시켰고요. 이게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고 의료법 개정안을 내신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겁니다. 현재 그 주로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그런 어떤 그 감염병 관리자도 되게 돼 있고 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미만의 병원들한테는 그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및 의원들에게 병원 감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네.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사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라서 이렇게 해외를 가게 되면 많이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의 발달된 선진 의료 체계입니다. 네. 우리 그 우수한 인력과 경험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이 메르스 사태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된 그런 부끄러운 네. 심정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우리는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단순한 정부의 실수나 의료기관의 회의에서 찾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체계 전반을 다시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감염병은 민간이 막아내긴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한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이지 절대로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의료 체제를 좀 더 강화 발전시키는데 정부가 투자해야 되고 의료를 돈벌이로 인식하는 이러한 어떤 잘못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한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